이번 주에 여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나이가 88, 89, 90, 요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참 보면서, 이거는 좀 갭이 너무 나지 않냐. 남자 출연자 중에, 물론 좀 나이 차이가 그리 크게 안 나는 분들도 있지만, 영식 같은 경우에는 97년생이잖아요. 88년생이 지금 세 분이나 있는데, 여자분 중에. 이거는 물론 PD들이 시청률이랑 화제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긴 한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살 차이가 나는 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9살 차이가 아니더라도 한 4살, 5살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도 남자분들이 적극적인 모습에 놀랬습니다. 영철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 와중에 영숙과 현숙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일단 재밌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재밌으면 됐긴 한데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남자 출연자 또는 여자 출연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이 캐스팅은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하고 그 뒤에 또 나오는 장면들에는 연상연하 특집인 것을 까먹고 재밌게 봤다. 여자 출연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좀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능력이라 함은 뭐 직업적인 부분이겠죠. 교수도 있고 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차가 꽤 쌓인 간호사분도 있고 약사도 있고.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의 자기소개 나오기 전에 제작진들이 이제 영철의 그 샤넬 그런 거를 집어넣으면서 여자들의 직업이 공개되기 전에 여자분들 월급이 300이니 뭐니 근데 샤넬백이 많니 이랬는데, 이번 주 자기소개를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 꽤 능력이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배경이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여자분들의 이제 자기소개가 끝난 시점에서는 또 여론이 어떨지 궁금하고, 영철은 또 여자들의 자기소개를 다 들었잖아요. 자기소개 듣는 와중에도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영자 같은 경우에는 영자가 대치동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이제 광수가 영자의 그런 자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영자가 모아둔 건 없지만 잘 번다 이렇게 얘기했나? 그거에 대해서 영철이 또 한마디씩 툭툭 하는 게 조금 웃기더라고. 영철은 이제 자기소개 이후에 여자분들이 그래도 지금 자기소개만 들었을 때는 능력이 꽤 돼 보이는데, 그러면 또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좀 있을지, 그런 게 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지 않나 싶었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여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예상한 대로 선택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옥순의 광수 선택, 영자의 상철 선택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영식은 또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순자 아니면은 좀 선택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포지션인데 좀 짠했고요. 영철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는 다 나오실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딱히 본인의 자기소개나 첫날에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어떠한 포인트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를 선택한 분들이 순자랑 정숙입니다. 영수는 옥순과 영숙을 원했습니다. 옥순과 영숙이 매력적이잖아요. 지금 영숙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옥순은 그 전부터 이미 인기가 많았지만 영숙이 왜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냐. 자기소개 때 깔끔했고 또 살아온 배경, 그리고 영숙도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모난 부분 없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요새는 명절 때 이제 해외여행 간다가 또 그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또 10년 동안 그러고 있다 하고. 그리고 영숙 자체가 모든 걸 다 열어놓은, 반대로 이제 옥수는 조금은 이제 리미트를 걸어둔 부분에서 옥수는 그 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거고, 영숙이 그 틈을 비집고 또 좀 남자들 사이에 급부상하지 않았나. 영숙은 첫인상 빵표였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로서는 인기녀 투톱 중에 한 분이다. 영수도 영숙옥순을 원했지만 영숙옥순은 일단은 다른 데 갔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영수에게 미련이 있더라고요. 옥순이 광수를 선택한 이유가 영수도 관심이 있었는데 영수보다 광수가 본인을 잘 챙겨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광수의 자기소개를 듣고 광수에게 관심이 생겼고, 영수가 본인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거든요. 누가 봐도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다 느꼈는데 옥순이가 그거를 못 느꼈다라는 건, 영수는 본인에게 관심 있는 것을 인지를 했고 이제 광수가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영수랑 굳혀지는 이미지보다는 광수를 선택하는 게 나은 선택이니까 그렇게 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자들한테 일부러 영수 선택할 걸 아니면 영수랑 대화할 거다 이렇게 흘려놓는 거는 옥순이가 좀 여초 사회에서 오래 생활을 한 그런 뭐 짬 바이브가 나오는 거지 않을까, 좀 뒷말 안 나오게 하려고 본인만의 그런 머리를 굴린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순자랑 정숙이랑 영수 앞에 딱 등장을 하는데 영수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이더라고요. 좋다고는 하는데 아쉬움이 얼굴에서 많이 드러나더라. 정숙은 영수의 자기소개에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순자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세 분이 데이트를 나가는데 영수가 차 안에서 저는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좋다, 아쉽다 이런 표현 되게 잘한다, 외국 살다가 와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근데 순자가 대뜸 나는 중국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니 영수는 한국인인데. 순자가 위 포인트도 그렇고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데이트할 때마다 표정도 그렇고, 이분 약간 백침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제작진이나 영수나 느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패널들도 좀 뇌를 안 거치고 이제 말씀을 내뱉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중국 거리는 게, 중국 사람이 좋다 그러고 중국 거리고, 나중에는 이제 영수 보고 중국어까지 해봐라고 하는데,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중국인인가, 중국과의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웃겼고, 그 다음에 뭐 스킨십 얘기도 하는데 뭐 순자가 뭐 어떻게 우리도 뭐 프랑스식 인사 한번 할까 그러다가 뭐 스킨십 좋아하냐 영수에게 물어보고, 아니 순자가 뭔가 이게 좀 느슨한 게 웃겨요. 영수가 스킨십 좋아한다, 순자가 대뜸 키스 빼고는 다 좋아한다, 골 때리더라고요. 근데 정숙과 영수는 또 뽀뽀를 좋아한다 하고, 아무튼 뭐 조금은 당혹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다가 삼겹살 집에 도착을 하고, 영수가 갑자기 본인 어필을 해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감히 드리고 싶은 말은 3개 국어는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진지하더라고요. 영수가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유머러스하게 좀 풀어내려고 했는데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들으니까는 이 무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여자분들이 순자님은 자신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정숙이 순자에게 물으니까 순자가 정숙 니 먼저 대답해라 하니까 정숙이 하는 말이, 저는 절대 바람은 안 피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얼굴 가지고 왜 그리 열심히 사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숙이. 영수가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숙이 좀 쏘아 보니까 영수가 수습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잘 수습을 하던데, 정숙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냐라고 했는데 바람은 절대 안 피울 것 같다. 당연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근데 그걸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독특하더라. 거기에다가 그 얼굴 가지고 왜 그리 열심히 사냐, 이 부분은 유머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지한 것 같아요. 정숙 본인에 대한 자기애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높으신 분 같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할 때나 말할 때나 보면. 정숙이 매력 있는 외모긴 한데 글쎄요, 본인도 이제 본방으로 보면서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여러 생각이 들 멘트이긴 한데, 그러고 새우 타임이다 이러다가 영수가 제가 까드리면 드시나요? 이러니까 정숙이 까주면 먹을게요 하고, 그러고 뭐 영수의 뭐 외적 이상형 뭐 글래머 좋아한다 하고, 그리고 영수가 시원하게 결제를 하는데 이 식당 사장님이 74,000원입니다 이러니까 영수가 얼마 안 나왔네 이러니까 식당 사장님이 조금 드셨잖아요 이러는데, 저런 사장님 처음 봐요. 이 나는 솔로에서. 방송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게 그냥 방송이 아니었다면은 영수 같은 성격에는 저기 두 번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이 안 먹긴 한 거긴 한데 식당 사장님도 좀 킬포였고, 그 다음에 1대1 대화를 하는데 이때부터 영수가 좀 태도 자체가 건방지다라는 표현을 송혜나 씨가 하던데,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나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이 여자분들이 면접 보러 온 그런 상황이고 영수가 면접관인 것처럼, 여자분들이 첫인상도 영수를 선택했고 어쨌든 자기소개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를 선택해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수가 저런 관점에서 여자분들을 고려하는 건 맞는데 저걸 너무 앞에서 이제 1대1 대화하는 시간에서 마치 본인이 우위에 서 있고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네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가 해봐야 된다. 저는 조금 영수가 비호감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뒤이어 나오는 상철과 영자의 데이트 때 상철의 태도와 영수의 태도가 너무 상반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상황이 본인이 어쨌든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면전에서의 그런 태도 이런 부분이 상대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게 좋은데 영수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 그리고 첫 타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허세에다가 이제 본인 딴에는 유머라고 하는 건데 제3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 그리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비호감 포인트만 점점 쌓여가는 와중에 이번 화에서 그 태도가 좀 정점이었지 않나. 정숙도 영수의 이런 태도 약간 거절의 의미를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0%의 호감이 있다라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영수가 정숙과 대화할 때 자꾸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영숙에게도 영숙이 자기소개할 때 또 그 무역 관련 이런 거다 보니까 영수가 뭐 무역 용어를 쓰더라고요. 인코텀즈. 그 다음에 이제 정숙에게도 계속 영어를 쓰는 게 정숙이 영어 잘하는 남자 좋다 하니까 계속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게 영수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바틀넥거리고 차밍하고 어트랙티브하다. 발음이 딱 이랬어요. 그리고 뭐 follow your heart 하고 근데 이게 컨셉이 아니라 진짜 저런다는 게 참 이제 나는 솔로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너무 좋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영수를 보면서 또 느낍니다. 그러고 이제 순자가 등장을 합니다. 영수가 순자를 보고 좀 해맑은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다들 느끼는 그 느낌을 영수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자 보고 우리 사이의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냐. 정숙 앞에서는 바틀렉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고 순자에게는 한국어로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고 제작진이 그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순자 얼굴 옆에다가 두뇌 풀가동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는데 두뇌 풀가동이라는 게 예전에 그 채연 아시죠? 채연이 굉장히 쉬운 답을 두고 결국에는 오답을 고르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두뇌 풀가동 이런 단어를 썼던 그 예능의 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놀리는 그런 포인트인데 제작진들이 순자에게 그런 이미지를 캐치를 했고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영수가 순자에게는 마찬가지로 고자세로 나갑니다. 근데 순자는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해맑게 또 대응을 하고 마지막에 영수 보고 중국어로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까지 하는데 진짜 순자도 백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정점을 찍어줍니다. 그 영수가 기분 나빠요. 그리고 순자 인터뷰가 나오는데 영수님 마음이 많이 넘어온 것 같다. 제가 김칫국을 원래 잘 마시긴 하는데 차 안에서도 제 쪽을 많이 쳐다보는 것 같고 좀 넘어온 것 같다. 근데 영수는 순자에 대한 호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성적 감정도 안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 분의 데이트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는 영수가 옥순에게 또 대화를 신청했고 대화하는 그 예고 장면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 영수가 보면 옥순 앞에 있을 때 그런 태도나 대화 그리고 다른 여자 출연자분과 있을 때의 그 태도 차이가 확연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여자분들에 대한 단지 호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게 들어가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영수의 태도 자체가 그리 호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두 분이서 실제로 데이트하는 거면은 뭐 우리가 보는 장면도 아니고 근데 이제 방송이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얘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나오는 상철의 태도가 너무 상반되는 그러다 보니까 영수가 너무 좀 비호감 스택이 쌓이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이제 자기 자랑 심하고 허세 심하고 뭐 이것저것 부풀리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이제 사람 매기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아직 회차가 많이 남은 것 같아. 적어도 한 6주차는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영수의 이런 거만함 그리고 리스펙이 없는 그런 게 좀 많이 부각된 편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가 소개팅을 100번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소개팅 100번 한 출연자들이 나는 솔로까지 오긴 하더라고요. 몇 분이 있었긴 한데 대부분이 보면은 메타인지가 잘 안 되고 좀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감 때문에 잘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영수는 본인 스스로가 메타인지가 잘 되고 그렇지만은 본인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영수가 옥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영숙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근데 순자 정숙도 영수의 저런 데이트 허세 넘치고 여자분들은 뭐 데이트 이후에도 영수에게 호감이 큰 모습이 또 그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영수가 어쨌든 여자분들에게 관심을 꽤 받고 있습니다. 29기 안에서. 그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게 또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수를 중심으로 좀 방송 보고 바로 이를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많고 한데 주중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오랜만에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